네, 2024년 10월 4일 녹음되고 있는 사이드비 만화사격클럽 제33회 맞을까요? 맞나요? 맞나요?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맞아요. 이게 몇 회인지 몇 번째인지 감이 안 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오늘 올라온 게 32회였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제가 오늘 올라왔어요? 어젠가? 네, 오늘 그때 제가 올라왔을 확인했죠. 그때쯤 올라왔을 텐데 어쨌든 33회 사이드비 만화사격클럽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와. 오늘은 저 포함 일단은 지금 7분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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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이제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네. 지금 여기 호스트 다비님의 진행. 자격으로 있는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서 이제 이번 달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인수 작가님이 수업이 끝나시니까 야. 다시는 금요일 저녁에 수업 같은 거 하지 말아달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제 저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큰 사회클럽 건강을 진행을 보장하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희귀한 회차. 네, 그래서 오늘 저 포함 7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평소에 녹음방을 잘 오실 일이 없는 분들도 좀 불러서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평소보다 신청 인원이 조금 적어가지고 방이 딱 한 개만 개설이 되어가지고 옆방에서 호스트 하시는 분들도 불러오고 이제 옆방에서 원래 녹음 안 하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다. 방이 하나밖에 개설이 되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선뜻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뜻인가요? 선뜻. 와. 근데 진짜 반가운 것 같긴 해요. 기회를 드렸어요. 네. 별로 불이익 같은 거 없으니까 녹음방에 오실지 아니면 다음 달에 오실지 선택을 해달라 편하게 문자를 보냈는데 다 이제 오신다고 해주셔가지고 불이익 아닌가요? 오시게 패스하겠다는 건? 한 달을 기다렸는데. 그냥 왔어요. 심심해서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자주 오시는 녹음방에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닌 웹툰인스타의 정우님이 또 함께 와주셨는데 이 녹음하러 오신 기분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현재 호스트로서도 있고 웹툰인스타에 참여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을 담당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저는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 웃음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혼납니다. 맞아요. 혼남과. 다만 오늘은 이제 저도 오타쿠로 돌아가서 네. 물론 웹툰인스타도 오타쿠지만 안 그러면 혼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여기 사교 모임에서 말씀하실 때 엄청 말씀 잘하시는데 거기서는 이상하게 약간 패널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평론가님 계셔서 그래요. 이제 그거 차이죠. 너와 나의 눈높이를 알아라. 그 차이기 그 때문에 제가 입을 그분께서 벌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정우님이 평론가님 앞에 가면 좀 쪼는 게 있어요. 약간 좀 그래서 그런 것 것 같은. 이걸 들켰네. 네, 그래서 정우님 함께 모셨고요. 네.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제 정우님하고 같은 방에서 주로 녹음 안 하는 방에서 와주시는 이제 태훈님 오늘 저랑은 처음 뵙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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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백수여서 몇 달 동안 여기서 백수 시간 때울 만화제를 찾아가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소에 녹음방은 잘 안 오시지만 이번 달 어쩔 수 없이 와주시게 된 수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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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님도 짧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우선 제 이름은 백수정이고요. 우선 저는 그 일러스트 작가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동화 느낌이 강한 웹툰 느낌도 있는데 동화 느낌도 있는 그런 일러스트를 하고 있고요. 제 일러스트에 약간의 스토리도 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실은 이번 녹음 모임은 처음이어서 많이 떨려요. 제가 말 조리게 잘 못해서 네. 어떤 거는 좀 흐리멍텅하게 대답하게 될지도 몰라요. 네. 약간 끝맺음이 조금 약간 좀 어색하다고나 할까? 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다 처음은 다 편집하는 그렇죠. 거예요. 어쨌든 네 떨리지만은 그래도 만화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하고 저를 포함해서 맨날 이제 녹음방에 감사하게도 와주시는 전우님 네, 그리고 저입니다. 선웅님
그리고 상호 조아님과 오늘 함께 상호 하게 조아님. 되었습니다. 네. 지방령이다. 한 번쯤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되게 어쨌든 이렇게 같이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같이 모일 일이 없는 몇몇 멤버가 지금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로 오늘 추천할 만화들이 어떤 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는 것도 한편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지 한번 자원하실 분 일장. 계신가요? 뭐 그냥 제가 해야죠. 네네네. 멋진 자세. 선발해야지.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최근 날씨 때문에 그런지 자꾸 생각이 나는 작품이라 가지고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준비해 본 작품입니다. 에미야가의 오늘의 밥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만화책으로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오늘의 어. 밥상이요? 네, 네. 오늘의 밥상입니다. 네. 그래서 에미야가의 오늘의 밥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뭔데?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잠깐 조금 설명을 할게요. 페이트 시리즈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작품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작품으로 원래는 미연시 게임이 원작이었고 나중엔 이제 뭐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만화책 같은 게 나온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관 같은 경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쟁 영웅들이 되살아나서 서로 간에 소원을 이루고자 싸우는 그런 일종의 배틀물입니다. 페이트 원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배틀물을 모르는 분들도 상관없이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래서 쟤네가 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와는 반대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에미야 가의 오늘의 밥상은 말 그대로 에미야라는 인물이 만드는 오늘의 저녁밥 또는 점심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게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한 달에 딱 한 편씩 올라갔습니다. 고작 15분, 12분짜리인데도. 그렇게 1년을 연재한 거예요. 국내 처음에 공개됐을 때도 2018년 1월 10일이었는데 마지막 걸 보면 2019년 1월 2일이에요. 1년을 꼬박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버티면서 봤을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1년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한 번에 쭉 보려고. 아. 워낙에 짧으니까. 근데 한 달씩 기다려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계절에 맞춰가지고 밥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년 기다려봐도 되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2018년도 1월 10일 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메뉴가 해넘이 국수입니다. 딱 일본 맞는. 같은 그렇죠. 해가 넘어갈 때 먹는 그 애군 같은 걸 다 먹어라 또는 좋은 일만 있어라 해서 먹는 해넘이 국수였고 그 다음에 뭐 2화로 가면은 이제 2월이잖아요. 날씨가 아직 선선하지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메뉴가 연어와 버섯의 버터 포일 구이 너무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별로 이제 메뉴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만화책은 아직도 나오고 있고 네. 게임도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로 게임도 출시했고 이 작품 자체가 이 작품 게임 있다는 자체가 거예요? 게임으로 쿠킹 게임으로 나와 있고 아. 그리고 이 메뉴들을 보면은 실제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들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만들기에는 네, 조금 불편해요. 일본 가정식이죠. 그렇죠. 일본 가정식이죠. 하지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원팬 요리 같은 거, 뭐 이제 볶음밥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참고해서 볼만한 그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 이유가 날씨가 쌀쌀해지기도 하는데 네. 사실 저같이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은 혼자 집에서 밥 먹으면 묘하게 쓸쓸해요. 아. 이 작품을 보면은 네. 혼자서 밥 먹는 게 없어요. 밥 친구. 항상 같이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물론 오늘 내일 서로 목숨 걸고 싸우는 적인데도 갑자기 등장해서 야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또는 선배 전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배 전쟁 해야 조조랑 되는데 유비랑 같이 밥 먹는 그런 정말 느낌이네요. 뜬금없이 와가지고 맥주 사왔으니까 나 이거 안주 할 것 좀 줘. 대신에 선물로 이거 뭐 꽁치 같은 거 줄게. 뭐 연어 같은 거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캐스터 마법사에 해당되는 분은 또 그 주인과 서로 좀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막 약간 좀 신혼 같은 느낌인데 남편이 토란 맛있어 보이는데 토란이 요즘 철이라던데 이 이야기 듣고 토란은 어떻게 요리할지 모르니까 적인 에미야한테 가가지고 토란 요리를 어떻게 했니?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토란 요리를 가르친 뭐 그런 식의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작이랑 그러면 뭔가 연관이 많이 있는 걸까요? 사실 별로 없죠. 이게 캐릭터 말고 없죠.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설정 자체가 원래 에미야 시로가 주인공이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설정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네, 보면은 전혀 이제 신경 쓰지 않을 그렇죠. 부분들 이제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은 보여요.
팬 디스크를 만화로 만든 맞아요. 느낌이에요. 뭔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작품 같은 거 보면 서로가 싸우던 상대방이기 때문에 갑자기 처음 보는 애가 뭐 어제 막 싸우던 애가 오늘 보인다 그러면 행동으로 너가 왜 왔어 이러면서 막 손날을 울린다든지 뭐 그런 액션을 취해요. 이거를 몰라도 돼요. 몰라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한 거였습니다. 디테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작을 찾아보게 될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나는 간편하게 보고 싶다. 나는 혼자서 밥을 먹는데 밥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자린고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나쁘지 않은 정우님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보셨군요. 오랜만에 다시 봤습니다. 몇 편을 좀 골라봤어요. 뭔가 맛있는 게 먹고는 싶은데 집에 메뉴가 없다든지 근데 뭔가 귀찮아서 만들긴 했는데 좀 색다른 걸 좀 사람들의 온기 하하호하는 온기를 느끼고 싶다 하면은 같이 밥메이트로서도 나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선택한 겁니다. 만화책도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게 만화책에도 실제로 이 레시피랑 만드는 방법 같은 걸 다 적어놔요. 그래가지고 직접 뭐 따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해보신 물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비슷한 거는 해봤어요. 어떤 아까 전에 말했던 해노미 국수, 음. 토시코시코 소바 음. 따라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요리 무난무난하게 메뉴들이에요. 해요. 정우님도 혹시 저는 볶음밥 그냥 그 정도는 좀 따라했고 근데 이게 일식이라서 불편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은근 손이 많이 가요. 맞아요. 식재료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손이 많이 가는 이제 식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선 따라하기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에미야가의 오늘의 밥상 에미야가의 정우님이 오늘의 추천해 밥상. 주셨고요. 페이트 시리즈를 입문하는 걸로 이거를 본다면 좀 이상한데 그냥 밥 먹는 애니가 그렇겠죠? 필요하다, 밥 친구가 필요하다 할 때 보면은 좋을 작품 같습니다. 애니도 있고 만화도 있다고 하니까 편하신 대로 이제 골라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 같아요. 저 하나만 여쭤봐도 저- 될까요? 네. 그러면 만약 이거를 통해서 약간 이 페이트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페이트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 다음으로 안다는 넘어갈 이야기인데? 만한 추천하실 만한 작품이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페이트 스테이 나이 페스나를 먼저 보는 게 페스나를 제일 먼저 빨라요.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시리즈 중에서도 이게 페이트 스테이 나이 버전의 그 인물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이거랑 가장 가까운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페이트 할로우 아트락시아라고 페이트 점점- 스테이 나이트 다음 점점 뭔가 시리즈 깊어가는- 근데 팬디스크거든요. 할로우 아트시 먼저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볼 조금 수 있어요. 너무 딥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 나이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할라 이 맞아요, 순서로 맞아요. 그렇죠, 보는 게 그렇죠. 나아요. 저 순서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접하기 들어가기 좀 힘든 장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준비할 거였으면은 진작에 그건 아니죠 막 이러면서 왔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가볍게 보기 위한 네, 네. 그리고 저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으니까 뭔가 혼자 밥 먹는데 온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해주기 위해서 오늘 들고 온 겁니다. 맞아요. 깊게 볼 것 같으면 막 월희나 공익경계, 막 달의 산호 이런 거까지 다 봐야 돼요. 뭔가 어디서 들어본 제목들이긴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오늘의 밥상 저도 봤는데 네. 그림 작화가 굉장히 몽글몽글해서 저도 참 마음에 들었어요. 음. 그냥 배가 고프지가 않은데도 음. 막상 또 보면 또 음. 식욕을 자극하게 하는. 예. 그 순서를 제가 그다음 이어서 좀 해도 될까 싶은데. 네, 전혀 문제 네. 없죠. 왜냐면은- 받아서 하고 싶으셨어요? 아니 저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만화가 이제 요리 만화라서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한 이유로 이걸 소개하려고 하셨나 아하.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근데 청고마비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죠. 흑백 요리사 옆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저는 그냥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흑백 아하. 요리사를 보면서 거기에 이제 언급됐던 만화를 소개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 거죠. 뭔지 알 것 같네요. 아. 네,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 거기 흑백요리사 이제 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화를 가지고 요리 만드시는 분이 나왔잖아요. 만찢남이라고. 네, 네. 뭐 이제 각자가 뭔가 이렇게 더 호감이 생기신 어떤 요리사분들이 셰프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저는 단연코 그분이 이제 가장 응원을 하게 되는 분이었고 왜냐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를 가지고 요리를 하신다고 하기에 네. 너무 궁금했고 근데 이제 그 가장 뭐 만화 몇 개를 또 이제 말씀하셨고 뭐 그걸로 이제 요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뭔가요? 그 중에서도 철냄비짱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만화도 바로 그 설렘비 짱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설렘비 짱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리디북스로 또 만화를 많이 보는 리디북스 매니아로서 설렘비 짱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없죠. 일부가 없어요. 일부? 왜 1부는 그게 없는데 2부만 네. 리드북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설렘비짱 세컨드라고. 근데 이제 당연히 제가 봤던 그리고 이제 그 셰프분이 이야기했던 작품은 그 일부. 저희가 이제 이북이 없는. 저도 이거 아마 중학교 때부터 본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만화고요. 음. 아키야마 짱이라는 이제 요리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설렘비 짱인 건데 중화 요리를 하는 요리사고 아키야마 짱이 어떤 요리를 하냐? 무조건 상대를 이기기 위한 승부를 요리 승부를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모든 짓을 다 하는. 그래서 정말 악독하고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맛의 달인이나 미스터 초밥왕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인공은 어쨌든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 어려운 요리 과정을 실현을 하죠. 예, 이렇게 성실하게 정도를 밟아가는 주인공이잖아요. 그 무협소설의 어떤 정파의 주인공처럼. 근데 설렘비짱은 아키야마 짱은 완전 사파 마도의 그 요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의 악당에 가까운 주인공이거든요. 맘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막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근데 이제 설비짱이 이제 그런 이야기로 그 아키야마 짱이 어떤 요리 대회에서 승리를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설렘비짱 이제 세컨드는 어떤 내용이냐? 아키야마 짱이 또 나와요. 근데 아키야마 짱이 그 설렘비짱 일부에서 나왔던 주인공들, 그 라이벌들이랑 다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도 또 아키야마 짱이라서 그대로 하는 짓도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똑같고 완전 판박이고. 다만 이제 주인공의 어떤 그 목적은 조금 다른데요. 이미 이제 2부에서 아키야마 짱은 엄청난 이제 요리사가 돼 있고, 그 아키야마 짱 이제 2부의 주인공은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요리를 또 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누구냐? 일부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키리코라고 그 아키야마 짱과 가장 상극의 그 라이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고반초 반점에서 일하는 키리코 고반초라는. 근데 이제 둘이 엄마 아빠라는 것이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반전이긴 했어요, 저한테는. 근데 어쨌든 그런 요리하는 만화인데 왜 이걸 제가 소개하려고 했냐면은 이 설렘비짱이 진짜 재밌는 만화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요리 만화들은 요리 자체에 집중한 게 많거든요. 네. 얼마나 요리가 맛있게 보이고 얼마나 이게 이제 그 재료와 정성과 이걸 해서 마음을 담아서 요리를 했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 어떤 사연들 스토리가 막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왕 비룡이나 신중화일미 거기 보면은 마파두부 생각하면은 엄청 막 스토리가 있고 막 울고 하는 그런 아니 이야기인데. 심지어 따끈따끈 베이커리도 되게 막장인데 거기도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스토리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반전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요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어떤 재료로 막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되게 스릴감 넘치고 약간 열혈 만화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요리 만화인데 정말 거의 폭력 만화 같은 느낌의 그런 뭔가 호쾌함과 어떤 때는 약간 잔인함과 어떤 때는 약간 선정적인 그런 소년 만화스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재미나게 본 만화였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30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TV 그것도 전 세계에서 다 보는 넷플릭스에서 이게 언급되는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저도 흑백요리사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당연히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맛의 달인은 그렇다 쳐도 설렘비짱을 보고 요리 공부를 했다고 하고 되게 놀라운 지점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고 너무 슬펐던 게 그분이 이제 그 만찢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요리사가 맞나 하고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다 했는데 업력이 되게 기시고 이미 이제 방송국 같은 데서도 이미 많이 나온 맛집을 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만화는 약간 곁들임이죠. 약간 양념, MSG. 양념.
근데 그런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이런 만화들이 되게 다시 재조명 받는 거는 되게 재밌다고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MSG가 쳤을 수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페이지에 어떤 요리 이 정도는 사실 어쨌든 만화에 대한 네. 사랑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저라면 만화색을 찢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건 PD님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연출이죠. 그거 왜냐면은- 아마 또 이제 집에 있겠죠. 소장용이 또 있고 찢는 용이 하나 있고. 지금 그게 찍기 어려울 정도로 네, 구하기 힘든 절판이 만화란 되어서. 말이에요. 네. 아, 이미 이제 안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꼭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도 좀 학산에서 나왔던 것 맞아요. 같은데 다시 좀 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 근데 나올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리디북스 그 이번 달 캘린더에서 맛의 달인을 이벤트를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리디북스가 그런 그래서 거 아주 잘하잖아요. 되게 잘하고 또 음. 출판사들도 그런 거를 모르지 않을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약간 빨리빨리. 이 설렘 빗장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걸 알면은 다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전우님은 그런 걸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아마 바라고 있습니다. 약간 좀 현실판 원피스 즉 로망을 실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로망. 네. 그렇죠. 네. 로망 네. 같은 게 있죠. 로망을 보여준 느낌이 들어서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아까 설명 들었을 네. 때 뭐야 근육 캐골맨 2세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 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거도 이제 비슷하게 아버지도 위에 있고 나는 아버지처럼 짱이 될래 이게 된 거였는데 갑자기 거기서 복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조금 좀 어리둥절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저도 요리 만화를 정말 좋아해요. 네. 뭐 옛날에 막 시끌의 소마도 되게 재밌게 음. 봤었고 요즘도 카카오 웹툰에 올라오고 있는 미슐랭 스타였나? 그것도 계속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어떻게 이제 음식을 표현했을까가 궁금해서 사실 천랭미장을 저는 보진 않았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즌 1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시즌 2랑 같이 사가지고 한번 봐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먹방도 잘 안 보거든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그 이유가 제가 못 먹는 음식을 남들이 먹는 거 보면 화나거든요. 그래서 요게 만화는 그럼 어떤 재미로 보는 건지 얘기를 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이 만화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90년대 이걸 본 거잖아요. 90년대 제가 알던 요리들, 특히나 중화 요리들은 짜장면, 탕수육, 짬뽕 막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 본토의 요리들을 소개를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도 아마 사실은 덜 알려졌을 법한 정말 중국 본토 요리들을 소개하는 건데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한번 느껴본 건데 중국 요리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듣도 보도 맛있죠. 못한 게 많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나마 유명한 것들, 예를 들어 마라탕 같은 거는 너무 유명한 것들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거나 재료조차 처음 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맛있는 게 되게 많고 그 만화 이 천렘빗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되게 듣도 보도 못한 요리들, 재료들 이런 걸 가지고 만화적으로 소개를 해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도상면이라는 게 그 만화에서 이제 막 되게 주요하게 엄청 필살기처럼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도상면 아마 먹어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많죠. 이제는 많이 대중화돼 그 시절에는 그쵸, 그쵸. 정말 이런 게 있다고? 이거 그냥 만화 아니야? 맞아요.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야? 싶은 정도였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맛이나 요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약간 판타지가 이 요리 만화에서 조금 비롯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중화일미 보면서 마파두부도 처음 알았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중에 이제 마파두부를 처음 먹었을 때 어떤 그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에 정말 내가 접해보지 못할 것들을 배우는 거죠. 네. 지금은 둘 다 건대 입구에서 팝니다. 아, 그니까 건대 입구에 많잖아요. 네, 맞아요. 뭐 또 다른 저도 의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가 끼어드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혹시 약간 이 만화 조조 같은 느낌도 있나요? 조조. 뭔가 조조. 그 네. 대를 읽는다거나 네.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스토리보다도 일단 그 각각의 장면의 연출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는 만화인 거잖아요. 그걸 듣다 보니까 약간 조조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 뭐 만화적으로 조조랑 흡사하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조랑 흡사한 만화가 세상에 있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그건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요리 만화가 우리가 흔히 아는 요리 만화가 되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도적인 게 약간 좀 차분하거나 그 음식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이 좀 되게 정갈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뭐 마세다린이나 미스터 초밥왕이나 그 라면 요리왕 뭐 이런 것들 다 어. 되게 소시민적인 어떤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또 그 뭐야 이거 요리만은 아니지만 먹는 만화 있잖아요. 그 뭐지? 고독한 네, 고독한 미식가 같은 그런 것도 다 되게 정적인 느낌에 가깝잖아요. 허영만의 식객도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만화는 완전 결이 다르고 정말 액션 만화나 약간 스릴러 만화나 약간 좀 폭력 만화 같은 그런 약간 그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그런 만화에 가까운 느낌. 그래서 저는 이 만화가 좀 더 다른 만화들보다 좋은 이유인 거거든요. 단순 요리 만화가 아니라서. 예, 되게 사실은 그러니까 마라탕 같은 마라탕 같은 만화인 거죠. 되게 딱 자극적인 이해가 만화. 잘 예. 되네요. 아 마라탕이었군요. 저 라면 스프 생각했는데. 엄청 팍팍 MSG 팍팍 치고 맵고 짜고 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마라탕 같은 만화로 철냄비짱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네네. 지금 이제 순서가 막 뒤섞이고 있는데 음. 또 다음 타자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빨리 제가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흑백 만화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 얘기가 나왔는데 흑백 만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그냥 흑백 만화를 하나 가져왔고요. 네네. 이게 독스라는 만화인데 음. 이제 그 미와시로 작가님의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이분이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캐릭터를 정말 매력적으로 잘 뽑아요. 하지만 만화 템포가 느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로도 만화가 재미없을 수 있다 뭐 추천하는 게 아니었나요? 하는 작품이라 가지고 물론 그림 그릴 때 그림 공부할 때 저는 참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미와시로 작가님의 그림을 참고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작가님 이름 한 번만 다시 말씀. 미와시로 작가님입니다. 지금 40살이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도 같이 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네, 이 독스가 만화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좀 느와르물이에요. 그 남자 페어 두 명이 이제 뭐 콤비 같은 느낌이고 좀 티격태격 콤비 같은 느낌이 거기서 조금 그 이제 카타나 긴 거를 든 여자가 뭐 자기의 이제 원수를 찾기 위해서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의 만화인데 이게 정말 그 비슷한 만화 그림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면은 블리치가 되게 흑백 대비를 잘 쓰잖아요. 이 만화가 그 이상으로 저는 대비를 잘 쓴다고 봐요. 이 스크린 톤 같보다 그냥 진짜 흑백 대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뭘 정갈하게 되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색 배경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네. 뭔가 내부의 디테일이라든지 그 그림 밀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그림 자체가 되게 멋들어지게 누아르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 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판타지 느와르인 네. 거죠? 어반 판타지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지하 도시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근데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템포가 되게 느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권까지 나왔는데 10권을 보고 나면은 이제 10권이 완결이 아닌데 사실상 완결처럼 끝나버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은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매는 할 수 있더라고요. 0권 그러니까 0부터 10권까지.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궁금해서 그림 보는 맛에 보던 만화라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만화인데 뭐 헌터헌터도 이번에 다음 주부터 연재를 재시작한다는데 이 만화는 언제 다시 연재 재시작이 될까? 그 느와르물 중에서 완결이 났는데 이제 내용이 끊겨서 네. 완결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느와르물들의 숙명인가 뭐 싶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좀 흑백 그런 데뷔 그림이 되게 예쁜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보면 지금 종이책을 가져오셨는데 확실히 작화는 정말 멋져요. 네. 네, 재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보라는 건지. 캐릭터 참고하기는 괜찮아요. 되게 아. 캐릭터들을 정말 잘 뽑아놓는데 이 캐릭터들 가지고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어놨지 하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반면교사처럼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 작품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 작품 제가 그 재수학원 때려치고 만화 학원 다닐 때 네. 만화 작가 선생님이 그때 이거 그림 그릴 때 재밌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천해서 이제 그림 참고용으로만 계속 들고 있는 그런 만화고요.
그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2권 정도까지는 2권에서 3권 정도까지는 그림체가 괜찮은데 이제 갈수록 캐릭터들의 하관이 길어지는 문제가 살짝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10권까지 다 봤는데도 뭐 그림은 워낙 예뻤어가지고 네 아직까지도 계속 들고 있는 만화입니다. 이거를 중고로 그때 샀는데 벌써 5년이 됐네요. 이 책도 저는. 네. 어쨌든 이렇게 재미없다고 말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져서 추천을 하시는 걸 보면 확실히 추억이 있고 애정이 어느 정도 있는 만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처음 이게 봐요. 다 처음 네. 들어보신 것 같은 작가분도 반응이에요. 처음 듣고. 근데 왜 독스예요? 제목이. 아, 그 무노 스트레이독스 혹시 왜 무노 네. 스트레이독스인지 네. 아세요? 아 같은 이유인가요? 비슷한 이유예요. 네. 이건 다 아는군요.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죄송하죠. 잘 모르겠어요. 저. 아, 그러니까 살짝만 그러면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좀 들깨처럼 방황하면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느낌의 이제 독스고요. 그래서 독스고 그 좀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게 아까 전에 무노스트레이독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노스트레이독스도 뭔가 작화가 애매하고 그런데 스토리가 좀 재밌는 편이잖아요. 작가 좋은데? 아 저는 저는 괜찮은데요? 무노스트레이독스 작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취향이니까. 네. 근데 독스랑 뭔가 정반대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근데 저는 무노스트레이독스 작가는 괜찮은데 스토리가 별로. 아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자, 저런 이러니까 의견. 이 만화를 보시고 취향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거 같네요. 이제 보시고 약간 이거 존중해 나를 주시죠. 위한 만화 같은데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미와시로 작가님의 독스 네. 영어로 독스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막 이렇게 작화 네. 좋고 스토리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만화들이 있잖아요. 네. 약간 네. 일러스트 같은 거 그리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만화 그리면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듀라라라 그 캐릭터 디자인이셨던 만화. 그분이 만드신 벚꽃 사중주 같은 만화나 아니면 그 야스다죠. 그리고 그 바케모노가타리 코믹스판을 맡은 오그레이토라는 네, 사람 약간 그런 분들 보면 뭔가 이 작품처럼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림은 진짜 잘 그리는데 그렇죠. 이런 게 마음속에 한 명씩은 있으실 것 같아서 뭔가 그거의 단점을 제일 잘 보완했던 만화가 데스노트 같은 게 아닐까. 데스노트. 근데 그거는 담당이 이제 따로따로 있으니까 또 맞아요. 다른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가 제가 가져온 만화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막 추천한다기보다는 뭔가 심상치 이게 않은. 약간 지금 5권 들고 오셨어요. 네. 추천한다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말하고 약간 질문하고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네. 이러면 자 네네. 어떤 책이죠? 이거는 이게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BL 중에 동급생 시리즈라고 네. 그 작품으로 유명한 나스히로 나카무라 아스미코 작가님들의 작품이군요. 작품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단편집하고- BL이 아닌 작품들인 네 거죠. 맞아요. BL이 아닌 작품들. 근데 단편집엔 BL 약간 요소가 섞여 있는 네, 것도 있죠. 있는데 단편집 2개하고 이것도 단편집. 그리고 이거는 그 소녀혁명 우테나랑 그 세일러문 네. 그 감독이셨던 분이 스토리를 맡고 이 나카무라 아스미코 작가님이 그림을 맡으신 이방인 것입니다. 이쿠하라 쿠니코가 스토리했고 나카무라 아스미코 작가님이 작화하신 작품이네요. 이제 제목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발매된 순서대로 짝사랑 일기 소녀, 그다음에 길모퉁이의 우리들, 그리고 이거 철도 순정 만화 목요일의 소녀,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과 신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로맨스를 좋아해서 로맨스를 막 이것저것 퍼먹다 보니까 네.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소프트한 BL이나 그런 것도 약간 보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걸 접하면서 그 사이드 비의 컨텐츠 중에 하나인 그 길티와 트레저라고 있잖아요. 플레저. 네. 트레저였나요? 트레저라는 분은 안 계시고. 길티와 플레저를 보는데 네. 영화를 듣는데 약간 댓글도 그렇고 그 길티님이 말씀하시는데 약간 BL을 보는 이유 중에 약간 여성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세계관 그런 거에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하나 그런 의문이 생겼던 게 그러면 BL을 많이 그리던 사람들이나 BL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다른 로맨스를 그리면 거기서도 약간 뭔가 평소 다른 작가들이랑 다른 점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굳이 이 작가님의 만화를 고르는 이유는 제가 비엘을 많이는 안 봐서 작가님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네, 네. 그냥 이 작가님들의 이렇게 작가님의 만화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제2의 모든 것이나 그 뭐였더라? 그 향기의 계승? 네. 향기의 계승이나 그런 작품들 더블 보고 민트 같은 되게 거. 맞아요. 그런 거 보고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아, 이 작가님이 쓴 거 다른 것도 그냥 이 작가님 만든 다른 장르 만화들도 로맨스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가져왔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고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가져와 봤고요. 일단 책 하나하나 약간씩 소개를 해보자면 데뷔 전 투고작이나 그런 게 묶여있는 완전 초창기 단편집이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짝사랑 일기소녀라는 이 단편집을 제일 재밌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 작가님의 장점이라 해야 되나? 특징이 이건 약간 BL 작가분들의 특징인가 싶기도 한데 되게 부도덕하거나 약간 이거 괜찮나 싶은 장면이나 소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시거든요. 뭔가 그렇게 거부감은 들지만 아름다워서 계속 보게. 그래서 그래서 이 작가님의 만화는 그런 과격한 소재나 그런 센 설정들이 나올 때 진가를 약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짝사랑 일기소녀 뒤에 설명을 보면 아빠와 전아들, 아빠와 딸의 친구, 누나로 변장하고 남자와 만나는 남동생, 부모 자식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GL도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작가님은 되게 그냥 BL, GL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이랑 소재를 좋아하는 사랑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단편집이고 이 길모퉁이의 우리들이 하면은 중간에 약간 로맨스 아닌 것도 섞여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선 제일 무난하게 보긴 했는데 재밌던 게 이 초반에 나오는 게 이 아베 소년과 쿠라 소녀라는 단편인데 약간 동급생스러운 느낌이 나요. 혜태건데. 네, 헤테로인데 금발에 흑발 조합도 그렇고 안경도 썼고요. 안경도 썼고 성격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흔적이 남는구나 재밌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단편집의 마지막은 이 네 명이서 만드는 사각관계인데 약간 이런 만화 보면서 느끼는 게 보통 일반 러브 코미디나 순정물이라 하면 남여가 이어지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항상. 근데 그런 게 많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게 그 상식이 파괴되는 약간 그 관계성이나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게 평소에 보지 못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추천할 만은 하겠다 해서 가져왔고 네. 요거는 철도 순정 순정 만화. 만화. 이거는 진짜 그냥 순정 만화예요. 중간에 GL이 네. 하나 섞여 있긴 한데 순정 만화여서 제가 제일 처음 말한 소재랑 가장 잘 부합하겠다 싶어서 가져온 만화고 이게 재밌는 게 이 철도 순정 만화라는 단편집이 있고 네.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 한 명이 이 아쿠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주연이 돼서 총 3권짜리 철도 순정 만화 목요일의 소녀라는 만화가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재밌는 게 아까 여기서 그 동급생의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동급생의 느낌이 나요. 그런데 약간 여주와 남주가 그 동급생의 그 두 캐릭터가 좀 더 귀여워지고 순해지면 약간 이 목요일의 소녀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남녀로 바뀌고 이게 얘가 처음에는 남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가면 갈수록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 재밌어서 동급생을 보신 분들이 뭐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고 이 이방인과 신부라는 만화는 나는 로맨스가 좀 싫다. 네. 근데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판타지가 섞였는데 사랑이 주요 소재인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작의 이 쿠미코 감독님이 원래 되게 이해하기 힘든 스토리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1권이 진짜 떡밥만 던지다 끝나는 느낌인데 1권 나오고 단종됐어요. 그러니까 뒤가 끊겼어요. 일본에서는 꽤 평도 좋고 완결 나고 애장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끊긴 발매가 거예요? 한국에서 끊긴 네, 거죠. 한국에서 끊겼어요. 그건 정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되게 좋아하실 만한 조합인 것 같아가지고 음. 가져와 봤습니다. 전 또 만화가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떡밥 잔뜩 뿌려두고 그대로 단종시킨. 아니, 근데 이쿠하라는 네. 사실 회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발이 끊긴 작품인 것 같고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나카무라 아스미코 작가님은 원래 비애를 하시던 작가님이신데 네. 이제 업력이 기시다 보니까 순정 만화도 같이 많이 하신 것 같고 비엘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동급생 시리즈를 이제 걔네가 이제 어른이 되다 못해 진짜 밥 벌어먹고 사는 얘까지 계속 내고 계셔서 네, 그런 비애를 하다가 순정 만화나 아니면 다른 드라마 장르 같은 걸로 전향하신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 작품 특징을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고 순정 만화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면 양산형이죠. 되게 많은 순정 만화들의 어떤 목적은 그거거든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만나서 사귀는 거. 그것이 목적 의식이라고 한다면은 비애를 하다가 넘어오신 작가님들이 그린 어떤 순정 만화나 어떤 로맨스물이라고 하면은 그게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이제 전향하신 분들의 작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비엘 하다가 이제 전향한 작가들이 그린 순정 만화나 드라마 장르 같은 거 보면 재밌으니까 빨리 비엘 그만 그리고 전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몇 분 봤고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골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급생이 그 기준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안 봤는데 네. 되게 인기가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다- 그쵸. 그렇게 12 쪽으로 이야기를 하실 건 없잖아요. 근데 잘 풀독서. 잘 모르시는 분이면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하실 수 있는데 동급생은 설명을 일단 조금만. 본편 그냥 딱 한 것만 따지고 보면 그거 아마 15세였을 거예요. 15세였을 거고 그래서 비엘에 입문하는 어떤 내가 비엘을 장르를 좋아하는데 오리지널 만화에 입문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화고 그리고 그게 약간 학원물이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시작은 학원물로 해가지고 이제 죽고 못 사네. 이제 그 이유를 넘어서 이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쭉 가는 시리즈라서 되게 접근성이 일단 되게 좋은 만화이고 작화도 되게 어떤 BL 독자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 그런 느낌을 내기에 되게 충분하면서도 보시면은 이 사람 선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되게 잘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서 아마 리디북스 BL 중에 어떤 인기 순위나 평점순 리디북스에 다 정렬을 있네요. 하면은 거의 동급생 1위로 나올 거예요. 리디북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거의 댓글 평점이 한 2,000개 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네, 엄청난 많은 인기작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난 안 봤는데 이게 이렇게 유명한 만화가 본편 정도는 한 번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졸업생이라는 만화는 더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가분의 작품들이 리디북스로도 거의 다 소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여기 말씀해 주신 거 이거는 꽤 있고 여기 있는 것 중에는 지금 이거 이방인과 신부 이것만 지금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뭐라 해야 되지? 좀 딥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리디북스에 없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네, 있는 인기 것 많은 같아요. 소개는 거의 작가님이셔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카무라 아스미코 작가님의 BL이 아닌 순정 만화 작품들 5권 가져와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4명 얘기를 했는데 네. 3명 남았으니까 이제 한 10분만 쉬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쉬다가 돌아왔고요. 이제 저번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태훈님이 먼저 하셨는데 끝나고 이제 받아서 수정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아마 소개해줬을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소개해드릴게요. 네. 요즘 조금 약간 저도 센치한 기분이 들어서 가을이라. 네. 그냥 조금 그 심심한 마음도 좀 들고 이것저것 훑어보다가 오랜만에 이 만화를 다시 또
찾아보게 됐는데 네. 제목이 고깔 모자의 아틀리에라고 하는 판타지 만화예요. 애니로 꼭 나올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만화책을 본 게 실은 잉글리시 버전으로 봤었어요. 영어 잘하시나 봐요. 와우. 영어를 조금 해요. 네네네. 좋겠다. 실은 이 잉글리시 버전으로 보게 된 계기가 제가 네. 대학생 때 그냥 음. 우연찮게 만화 사이트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보다가 우연히 그림이 너무 이뻐서 잠깐 좀 이거를 딱 검색해서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쭉 읽어봤는데 그냥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아니 그냥 제 뼛속 깊이 판타지인 건 맞긴 한데 네.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보통 판타지에서 그 마법을 사용하는 건 그 특별한 존재만이 사용하는 네. 아니면 뭐 마력이라든가 또는 그 마력 또는 그 만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만이 만화. 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만이 마법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깔 모자 야틀리의 설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법사가 될 수 그쵸. 있는 어떤 특이한 도구를 사용하면은 다 네. 마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다만 이 마법을 쓰는데 일반인들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약간의 또 여러 개의 규칙도 좀 있긴 했는데 네. 뭐 실생활에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는 없대. 다만 예를 들어 뭐 사람 치료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약간 좀 금을 그 만든다는 거, 약간 연금술 같이 그 쇠에서 금으로 막 변신시키는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막 금기시키는 네. 그게 좀 있어요. 즉 자유로워 보일 줄 알았는데 전혀 자유롭지 않고 약간 좀 엄격한 그런 게 룰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오한 판타지 만화예요. 여기서 우선은 판타지 만화 첫 시작이 코코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의 시작을 네. 여자 주인공이 마법사를 동경해요. 마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긴 한데 마법을 언젠간 자기도 쓰고 싶다라고 매일매일 동경을 해요. 물론 어렸을 때 잠시 어떤 특이한 이상한 상인한테 물건을 받았어요. 다만 그거를 그냥 받기만 했을 뿐 마법을 어떻게 쓰는 건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갖고만 있기만 하면서 쭉 마법사를 동경을 하다가 어느 날 코코가 현재 주인공 애가 엄마랑 단둘이서 살고 있고 네. 엄마랑 단둘이서 그 옷가게 같은 거, 즉 옷 같은 거 막 수선해주는 집 같은 거 그 운영을 하면서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 마법사가 와요. 마법사가 오는 걸 보고 마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러면서 여러 질문하면서 동경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손님은 마법은 오로지 그냥 뭐 특별한 거 오로지 특별한 사람밖에 못 쓴다라는 뭐 그냥 얼버무리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법사분이 마법을 쓰는 거를 주인공 여자애가 봐요. 그 특별한 그 마법사들만 사용하는 잉크랑 마법의 잉크랑 그리고 또 종이를 이용해서 어떤 특이한 마법진 같은 걸 그림을 그리는 거를 딱 보고 얘가 거기서 힌트를 얻으면서 마법을 몰래 한번 사용해 보게 돼요. 그것도 늦은 밤에. 그래서 얘가 이제 드디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너무 기쁜 나머지 마법진 여러 가지를 다 한번 그려보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얘가 마법진을 그리면서 그만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고 말아요. 그 한 가지 실수가 바로 닿는 순간 그 마법진에 닿는 순간 바로 그 보석이 되는 무시무시한 마법진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여자가 마법을 쓰는 거를 그 어떤 마력 같은 걸 느끼게 된 그 근처에 지나가던 그 손님이자 그 마법사분이 그 눈치채요. 서둘러 주인공을 구출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결국 보석이 되고 말아요. 강철의 연금술. 맞아요.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마법을 건드렸냐 하면서 그 손님 마법사가 약간 좀 흥분하면서 물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금지 마법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이것도 금지 마법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마법을 그렸냐라고 하면서 코코 주인공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그냥 어떤 책을 보고 그냥 따라 그린 것 뿐이었다.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면서 많이 두려워하고 당황해요.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선택을 받게 돼요. 주인공 코코가. 하나는 그 할 수 없이 이미 마법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 손님 마법사 밑에 제자로 들어오면서
마법을 배운다. 두 번째 음. 옵션, 두 번째 선택은 기억 마법을 이용해서 기억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게 해서 없던 일로 하게끔 하는 거. 하지만 주인공 코코는 엄마를 되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선택, 전자를 택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험난한 길을 가는군요. 대소사시의 시작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보면서 음. 과연 주인공 코코가 그 마법진, 자기만의 마법진을 찾아서 엄마, 보석이 된 엄마를 되살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도 금지된 마법에 속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얘가 이 규칙을 뭐 어긴다든지 아니면 어기진 않더라도 마법의 세계관의 그 눈을 조금씩 돌리게끔 하면서 꼭 이게 다 금지된 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관점을 바꾸게 얘가 뭔가를 시도를 할 건지 뭐 다양한 굉장히 재미있어요 또. 작화도 되게 판타지랑 어울리는 그런 작화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화인데 여기 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작품이 네. 굉장히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아주 그 등골이 빠지겠다라는 느낌이 딱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아름답고 네.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만화책 처음 표지부에 보면은 작가님의 프로필이 있는데 마블 코믹스나 DC 코믹스, 스타워즈 등 아메리칸 코믹스 표지 작업도 하셨다고 하니까는 그만큼 퀄리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어랑도 어울리는 그림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미권에서도 수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가분이 여성분이라는 점이 더 놀라웠고요. 와, 여성분이 왕도 판타지 하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 아니, 성벽을 밝히는 게 더 뭔가 흔하지 않는데 뭔가 밝혔다는 게 맞아요. 신기하네요. 밝힌 것도 무엇보다 아마 제가 더 놀랐던 게 이분이 아무래도 이 작화를 보면서 여성 작가분일 거란 느낌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이분의 이 작가분의 경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블을 그리셨다 네. 했잖아요. 여성 작가분께서 마블 작품까지 만들었다는 거 딱 보고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블은 보통 이미지가 남성 이미지가 더 강해서 여성 작가는 좀 보기 드물거든요. 네. 근데 여성 작가분이 마블까지도 하셨다는 거 딱 보고 이분은 보통 레벨이 아니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약간 퀄리티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판타지 작품입니다. 작가님 이름이 시라하마 카모메 작가님의 곡갈모자의 아틀리에 추천을 해주셨고요. 저 네. 질문 하나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뭔가 근데 이런 대서사시 판타지? 약간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저는 뭔가 이야기가 막 늘어지거나 좀 중간에 뭐 해야 되지? 쉬게 되는 구간이 꼭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막 예전에 도서관의 대마법사 같은 뭔가 그런 그 만화들 명작을 왜? 그 뭔가 중간에 학교 파트 그 너무 좀 늘어지는 나와서 부분 그런 있지 않아요? 뭐 요새 너무 무슨 늘어져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뭐. 혹시 이 네네, 만화에도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지금 꽤 나온 13권인가? 13권까지면 네, 지금. 꽤 나왔잖아요. 네. 권수가. 맞아요. 근데 왠지 이 느낌은 느린 템포 느낌으로 가는 만화인 것 같아서 저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 불편함이 더 없었던 게 일단 당연히 작화가 너무 이쁘고 아니 흑백인데도 어떻게 마치 색감이 흑백인데도 이렇게 색감이 딱 들어가는 게 바로 눈앞에 상상이 오게끔 하는 네. 그런 비주얼이어서 그 지루하지가 않는 느낌? 그림만 봐도. 맞아요. 오히려 보통 길게 연재하는 작품일수록 당연히 퀄리티가 좋아지는 반면에 그림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거나 좀 별로인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이 고가 모자의 아틀리에는 가면 갈수록 퀄리티가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 이제 조금씩 점점 주인공 코코도 이제 조금씩 뭔가 성장. 더 크게 성장하는 그 장면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작가분께서 부디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연재해서 완결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네. 몸 아프시지 말고. 네, 맞아요. 완격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네요. 맞아요. 아니 그쵸. 요즘 이렇게 좋은 작품이 어느 순간 갑자기 중간에 딱 끊기면서 더 이상 소식이 잠잠해서 아니 이분이 왜 이렇게 요즘 현재 이 작품의 근황이 어떻게 되지 한다가 잠시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갑자기 딱 나타나서 헌터라든가 그래서 부디 이 작품만큼은 완결이 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코코도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네. 센치한 기분을 이어서 저도 네. 센치한 가을에 어울리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만화는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네네. 판매될 네. 작품을 제가 미리 갖고 왔어요. 뭐요? 어떻게 또 들고 오시게 되었나요? 이게 딜리업에서 딜리데이라는 식물 단행본을 판매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보게 된 거죠. 네. 실물로. 이게 그래서 제가 소개할 만화는 뭐냐? 네네. 하고 싶은 만화전 만화공업단지 부스에서 보실 수 있는 이불조아 작가님의 네네. 황금 원숭이입니다. 이불조아 작가님의 황금 원숭이.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네. SNS에서 이불조아 검색하시면 네. 이 작가님이 바로 떠요. 네네. 근데 저는 상어 조아의 히읗 받침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히읗 받침이 없어요. 네, 이불 그냥 좋아. 이렇게 네. 검색을 하셔야지 딱 바로 나오니까 받침이 없이 좋아입니다. 네. 그거 주의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고 이분이 카카오 웹툰에서 네. 반짝이는 노예 생활이라는 약간 병맛 개그 SM 로맨스를 그리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분위기가 약간 180도 다른 많이 다르죠. 만화라 가지고 그거 재밌게 보신 분들도 새롭네 하실 수 있고 그거를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 작가는 뭐지 하시고 새롭게 접하실 수 있는 만화입니다. 근데 원래 반짝이 좋아하셨던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이 작가님의 매력이 약간 허허시시 약간 웃는 그런 개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고 웃게 되는 그 지점이 엄청 매력적이라 가지고 이 작품도 되게 진지한 작품이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만화전에는 이런 작품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그 야세이 케모노기 작가님의 팜 시리즈를 읽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도 말을 미처 꺼내지 못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그게 예술로서 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대사였는데 이 하고 싶은 만화전에 참여하신 작가님들 중에 그런 작가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그림으로써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가족 이야기인데 되게 판타지물스러워요. 황금 원숭이가. 네, 일단 이 제목부터 황금 원숭이잖아요. 이 황금 원숭이가 소재예요. 도대체 가족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황금 원숭이를 꺼내들고 그냥 원숭이가 아니고 도대체 왜 황금 원숭이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인데 이 표지 자체도 되게 그냥 판타지 같은 동화 느낌이. 네, 동화 느낌의 표지예요. 되게 이쁜 표지인데 그 흑백으로. 이거를 펼쳐보면 첫 장부터 제목을 말하고 있죠. 저기 황금 원숭이다라고 어떤 아빠 같은 사람이 어딜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황금 원숭이가 했는데 이거를 끼면 보일 거야 하면서 이 딸이 황금 원숭이가 어떻게 하면 보이는지 도대체 황금 원숭이가 뭔지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황금 원숭이가 도대체 뭐고 도대체 어떨 때 보일 수 있는 건지 약간 추리를 해가시면서 지금 홍보하러 오신 건가요?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 홍보해야죠. 이때 하만전에서 이불조아님이라 많이 뭐가 팔아야 어떤 되는 건데. 아니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네. 상어조아님은 이제 사이드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만전이랑도 뭔가 관련이 를 있으신지.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한 번도 이제 해달라고 부탁드린 적 없고 따로 말씀드린 적 없고 그냥 본인의 의지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오해를 하고 한 적은 계신 없지만 겁니다. 네. 그냥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게 저는 이게 처음에 웹에 공개됐을 때부터 네. 봤었는데 네. 이게 판형이 되게 커요. 네, 단행본이. 맞아요. 커요. 그래서 이 웹으로 작은 핸드폰이나 저는 그래도 갤럭시 탭으로 보는데 네. 탭으로 볼 때 하고는 달라요. 저렇게 큰 단행본을 보면 음. 이 작가님이 이 선을 하나하나 너무 정성스럽게 그으신 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한 번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작화가 엄청 화려하기 때문에 그 화려하고 그 정갈한 그 작화를 느끼시려면 이 하만전에 오셔가지고 이걸 책을 구매하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라는 거를- 이불조아님이랑 무슨 관련이 있으신 건지 하만전이랑은 혹시 무슨 관련이 있으신 건지. 없으세요. 저는 참관객으로 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종이책으로만 나온 네네. 그 호나모토 에리카 작가님의 쌍영상서를 네네. 종이책으로 꼭 사셔야 된다. 인테리어용으로 배치하시라 네네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흰색 책이어가지고 되게 이쁜 책이었는데 이것도 흰색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그냥 두시면 아주 이쁘다. 제가 소장용으로 좋다. 저희 집에 두고 있는데 방이 아주 대권 사셨나봐요. 네, 아주 화사하고 이 제 방 분위기가 제가 그냥 만화책 쌓아두는 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만화책 쌓아있는 아주 먼지 끼는 아주 더러운 방인데 이렇게 네. 두 개 딱 놓아두니까 안 물어본 이야기까지. 너무 화사하고 이게 만화책 사는 맛이지. 네. 약간 네, 이런 그래서 걸.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 방송은 이불조아 작가님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고 지금 이불조 작가님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상어조아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검색하면은 포스타입 통해서 단편을 네네. 볼 네, 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책이랑 비교했더니 내용 그대로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책에 잘 맞게 편집이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컷도 그냥 웹툰처럼 그냥 웹에서 본다 하더라도 만화책 보는 것 같이 딱 그 칸들이 좀 넓게 또는 한 페이지 나와 있는 건 좀 좁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페이지를 조금만 구성을 바꿔서 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그 스타일에 맞춰서 페이지를 조금 키우거나 작게 하면은 거의 만화책 보는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동화책 보는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책 음. 자체가. 이 소재부터가 뭔가 동화책스럽고 아, 음. 동화책이라기보다는 잔혹 동화 같은 느낌 조금. 그리고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에 표현하는 약간 상징적인 거 뭐 비유가 될 음.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화책 하니까 이게 약간 그 동화책 중에서도 저는 읽으면서 그 성냥팔이 소녀가 생각났거든요. 이게 약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요소를 보고 얘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보시어서 아시라. 원래 이제 말씀을. 상어조아님께서 네. 만화를 가져오시면 그 만화에 대해서 되게 내용도 그렇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편인데 오늘은 말을 삼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다 이제 사서 보라는. 그렇죠. 근데 이건 큰 확실히 그림이 그냥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사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진짜 볼 거면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커버도 되게 지금 이거 맞아. 하드 양장 같은 커버로 느낌. 나와 있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소장용으로 두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조아님께서 상호조아님한테 뭔가 좀 커미션이라도 좀 네? 뭔가 좀 해드려야 되는 거 두 아닙니까? 분이 친분은 없으시죠? 사실 설마 뒷돈 본인이 사실 네. 저희가 그 쪽프레스 여기 또 부스에 참가하시잖아요. 네. 쪽프레스에서 하는 북클럽이 있어요. 아. 그 오카자키 쿄코 북클럽이라고 네네네. 윤아랑 평론가님이 진행하시는 북클럽이 있는데 네. 제가 거기 참여해서 이부조와 작가님을 만나서 그 예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부터 네네네. 했던 거를 거기서 만나서 친해져서 지금 여기서 입고 온 옷도 작가님이 선물해 주신 옷을 입고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 상호조아님은 아. 그냥 이불조아님의 아주 그냥 근데 엄청난 이불조아 팬이다. 작가님이 네. 시켜서 오신 건 아니고 네. 본인이 이제 제가 자위로 하시는 이게 거죠? 서프라이즈예요, 사실. 이게 다 챙겨 듣기 엄청난 들으시기 서포터다. 때문에 맞아요. 이불조아 작가님은 이불조아 작가님 정말 저희 만화클래식 잘 듣고 그러세요? 계신 분이셔가지고 늘 진짜요? 반응이 있어요. 네. 근데 확실히 그런 어떻게 보면 뇌물이 아닐더라도 그냥 확실히 추천 받을 만한 그런 만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 그 반짝이는 너의 생활도 봤는데
그 펜선하고 여기 펜선하고 너무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펜선이긴 한데 이 연필 느낌이 추가되면서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입을 수가 있구나. 네. 네. 어쨌든 하만전에도 오시고 네. 그 만화공업단지 부스에도 들리셔서 이 책도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고 혹시 여기 못 오셨다 하면은 SNS에 이불조화 검색하셔서 외부로라도 보시라고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부로 보실 때 구매를 하시면 아주 재밌는 후기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구매하시고 상수관님한테 연락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불조화 작가님의 네. 황금 원숭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오늘 되게 시끌벅적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하느님. 사실은 이제 오늘 바빠가지고 사교클럽 하는 건 알았는데 네. 이제 내가 나도 만화를 추천해야 한다는 사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있죠. 네, 다른 그럴 수 일 있죠. 그냥 아무거나 네.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일이 끝나고 잠깐 어딘가를 방황하다 오면서 이제 만화를 생각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급하게 결정한 만화인데 이 만화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뭐냐면은 토템폴 작가님의 동경심중이라는 만화고요. BL 만화입니다. 오. 토템폴 뭐라고요? 토템폴의 동경심중. 음. 리디북스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재의 BL이냐면 방송국 BL입니다. 와. 쉽지 않을 텐데. 방송가에 막 데뷔한 신입 AD 미야사카 켄은 엄격한 선배 디렉터 야노 세이지 밑에서 일하게 된다. 현장 일은 쉽지 않고 인격 모독과 폭언은 일상다반사.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느 날 영화 얘기를 하면서 야노가 보여준 미소에 그만 뻑가버려서 대충 이런 줄거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이 만화가 BL로서도 저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방송국 이야기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일을 어떻게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좋아하는 만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만화를 본 지 좀 됐는데 네. 뭔가 그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네. 뭐 일이 아니어도 뭔가 약간 업무 관련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지쳤을 때 심신의 힐링이 필요할 때 되게 자주 꺼내 보았던 만화예요. 각자만의 어떤 힐링 만화들인데 이 만화가 그쵸? 그 힐링 이 만화였다. 만화가 저의 힐링 만화인 거죠. 아. 그리고 보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가 이제 일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두 명이 한 사람은 영화를 일단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영화를 자기가 쉽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라는 게. 그쵸. 그래서 그쵸. 방송국에서 이제 일하면서 어떤 드라마도 해보고 뭐 짧은 프로그램 해보고 예능 해보고 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취직해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이 선배가 일하는 모습에 되게 마음을 빼앗겨서 일을 계속을 하게 되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이제 일하는 게 언제나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파견을 갔나? 파견을 가서 원래 일하던 환경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가 되게 극악의 환경인 거죠. 이제 씻지도 못하고 어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뭔가 뭐 시켜서 사왔는데 너 이렇게 비싼 걸 사오면은 경비 처리를 해줄 수 없다 하고 자기 돈 떼먹히는 그런 약간 악덕 사무소였던 거죠. 거기서 일하다가 약간 완전 정신이 다 갉아먹혀서 도망을 쳐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입니다. 아, 중요하죠. 어머. 네. 중요하죠. 그래서 도망을 쳐서 이제 이게 일본 어쨌든 만화인데 일본의 이 방송국이 도쿄에 있다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은 네. 도토리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 멀리까지요? 네, 이제 일본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도토리는 이제 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도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그래서 열 몇 시간을 갔나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도토리가 그리고 되게 특이한 지역인 게 일본인데 사막이 있어요. 사구가 있고 낙타가 다니는 지역이에요. 어머.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되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한계가 왔다는 걸 인정하고 그만두고 이제 도토리까지 가서 내가 뭘 하고 싶나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나를 되게 잘 돌아보고. 직시해서 이제 다시 일로 복귀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되게 재미있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 있게 그리고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많은 만화입니다. 네. BL 만화인데 BL 얘기는 하나도 안 하긴 했는데 BL로서도 우수한 만화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셨나요? 근데 뭔가 이런 만화가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뭔가 이거랑은 좀 다른데 네. 남자분들이 약간 입문하실 때 이렇게 뭔가 BL 만화인데 다른 주제들도 강한 것들이 뭔가 처음에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솔직히 남자가 BL을 보는데 처음부터 막 관계를 기대하고 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일단 BL을 빼도 만화로서 좋은 만화? 뭔가 처음에 딱 미리 보기만 봤는데 남자분들이 보셔도 이 정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 BL 전문가에 좀 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동급생 가지고는 어렵죠. 근데 이 작품은 솔직히 BL 입문으로 추천하는 만화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 길고요. 전문가께서. 11권이나 되고요. 네. BL치고는 되게 길죠. BL치고는 되게 길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작가가 오락가락해요. 아 그래요. 뒤로 가도 오락가락합니다. 뭐 댓글이 되게 호평인데 어떤 댓글은 개노잼이라는 말도 있고. 네, 그런 만화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BL을 보려고 샀는데 네. 왜 둘이 일하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아. 그리고 이 선배가 되게 차갑거든요. 자기 좋다고 들어온 후배한테 왜 자꾸 달라붙냐고 하고 화내고 어머. 이제 나는 오사카 가서 일할 거니까 너 여기 잘 집 지키고 있어라 하고 그냥 가버리고 지키고 있어가? 무슨 그런 강아지도 식으로-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대사를 그래서 막 했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서 네. 나는 BL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 만화는 그렇지 않네 하는 분들은 되게 당혹스러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고 근데 나는 BL인데 딴 얘기 하는 것도 좋고 두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재미있을 만한 만화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근데 힐링 포인트인 거예요? 다비님한테는? 저는 사실 일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시군요. 그러니까 워커홀릭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힘든 게 계속 있는 게 좋다 얘기 아니고 그 노동에 내가 종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건강해. 이 10년 만화- 한번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이 만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노동에 어떻게 건강하게 종사할 수 있는가를 되게 잘 보여주는 만화라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의 힐링 만화 중 하나라서 오늘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힐링 만화라는 전 때문에 되게 관심이 가긴 하네요. 근데 보면은 이게 왜 힐링 만화라고 하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최소한 이게 다비님의 힐링 포인트가 뭐가 있겠구나라는 네. 그게 어필되는 점은 좀 있다. 저의 힐링 포인트가 되게 가득한 만화입니다. 되게 독특한 게 1권만 한 상하권 되어 그러니까 있고 그거예요. 2권부터가 연재를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쩐지 부제들이 하나씩 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만화가 한 2010년도 초반에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이렇게 짧게 끝내는 길게 만화를 상하권 정도로 끝낼라 했는데 이거 길게 가도 생각보다 되겠는데 그렇군요. 하고 이제 살이 점점 붙어서 11권까지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야, 그것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쉽지가 않은데. 약간 저는 SNS에서 약간 철학 이 작품만의 철학이 담긴 그 컷으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네. 저는 예전에 시리즈에서 세트 할인할 때 한번 샀거든요. 네. 네, 보진 않았지만 사놓고 그렇게 쌓인 만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어떤 컷이었어요? 그 컷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아. 보면 알 텐데 약간 그건 영화 얘기를 하는 그 영화 철학 자기가 영화 보는 자기가 영화 보는 시점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컷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통해서 보셔가지고 사기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같이 맞아요. 보시죠. 이번 기회에 한번 안 쌓아놓기만 하셨던 분들이 네. 계시다면은 한번 꺼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총 7분이 모여서 네. 이렇게 만화를 소개하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쫑아의 집 3번을 빌려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안 오셨네요. 저는 1권을 도서관에서 읽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불쌍한 분이 한분 계셔서 저는 근데 이게 네네. 쫑아의 집 이게 3권을까지만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3권이 끝이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 짧은 김에 그냥 원서로도 사둘까 하고 건설을 했는데 뭔 원서가 20권, 30권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제목도 또 쫑아의 집이 아니에요. 뭐 맞아요. 아니에요. 똥쪽 뭐죠 그런 거여가지고 여기 정발된 것만 읽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그것도. 네, 저번에 이제 추천을 소개하셨던 받으신 만화를 봤다. 네. 재밌었다.
그리고 오늘 것 중에서는 네. 그 같이 그 쫑아의 집 보러 가면서 다른 분한테 추천받은 만화 중에 그 제2의 모든 것 이라는 만화도 추천받아가지고 네. 완전 이 타이밍 좋게 그것도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어가지고 이 순정 만화들도 제가 요즘 또 순정 만화에 네. 엄청 빠져있기 때문에 아. 이어서 보면 아주 흐름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뭔가 하나의 그 장르에 뭔가 빠져 있을 때 그쪽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네. 맞아요. 그게 약간 본인에게 필요한 어떤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칼을 뽑았으면 끝이 봐야죠. 그래서 물어도 배워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신 정우님 어떠셨나요? 갑자기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나요? 네. 이제 오랜만에 웹툰이스타 아닌 녹음을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근데 사실 저도 와서 여기 뭔가 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이미 말들을 잘하셔서 굳이 낄 맞아요. 필요도 없고 그냥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만화책들도 많았고 네. 특히 요즘 그 생각을 좀 해요. 네. 로맨스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GL은 조금 봤었거든요. 근데 BL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단편집으로서 예전에 딱 19살, 20살 때 그때 샀던 웹툰 작가님들의 단편집으로만 접했지 네. 그 외에 이제 BL들을 거진 보지 않았어요. 최근에 어쩌다 하나 봤을 뿐이지.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이참에 한번 추천받은 것들 중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네.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너무 즐겁게 듣고 놀다 갑니다. 아니 그 쉬는 시간에 엄청 그렇게 열띠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송 중에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 넘어가 주세요. 그러기에는 이미 그 낄 수가 없는 거 본인도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우님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태훈님 오늘 처음 녹음방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마이크 뭐 녹음방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녹음을 하셨는지 잘 알겠고 아, 네. 원래는 이렇게 막 책도 막 펼치고 하면서 그쵸. 소개를 하고 싶은데 네, 전혀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마이크를 한 손을 잡고 마이크로 하니까. 들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뭔가 마지막이 앞에서도 BL이 나와서 뭔 BL 오늘 2패식이 되는 BL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BL 뭔가 날이네요. 네. 다음에는 주문 전문가는 네. 소리까지는 들을 수 있도록 정진하시길. 정진하고 되게 보겠습니다. 기쁜 이야기네요. 오, 멋있다. 이거 반가운 이야기인가 봐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둥님. 저는 뭐 어떠셨나요? 오늘 되게 강행군을 띄었는데 오늘 네, 네. 뭐 면접도 하고 면접도 보시고 오셨다고. 네. 그리고 뭐 지금 거의 마지막 일정 바로 앞 일정으로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만화 사교 모임을 왔는데 뭐 음. 만화 얘기 재밌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황금원숭이랑 그 고깔 모자의 아틀리에는 정말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고깔 모자의 아틀리에는 제가 봐야지 계속 킵해도 나 계속 안 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 이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디북스에서 아마 프로모션도 되게 네. 많이 해줬던 거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맞아요. 만약에 책으로 소장하고 싶으면 진짜 책 소장도 이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네.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언젠가 책으로도 꼭 사고 싶거든요. 저- 종이책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종이책. 저는 이 즐거운 경험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롤러컵을 보러 가게성이 또 남아있구나. 하시겠어요. 또 네, 그래서 즐거운 오늘 마지막을 즐겁게 예정이 보내실 되시길 서두님. 불타는 금요일. 네, 불타는 금요일이 되신 서두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수정님 오늘 또 녹음방 처음 와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저도 굉장히 일단은 재밌었고 음. 저도 마찬가지로 우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종이책이 없었던 거를 그리고 또 설령 스마트폰으로 보여줬어도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거 네. 크게 보면 너무 엄청 이쁜 작품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못 보여준 거에 많이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꽃갈모자 아틀리에를 소개하기 전에 실은 제가 속으로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어. 토론 같은 거를. 어떤 거를요? 주수회전이 이제 완결이 나서 주수회전 관련된 거를 좀 얘기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완결에 대해서 납득이 전쟁을 가니까 한번 벌이자. 안 아니 가니까. 남아서 얘기하고 가세요. 여기 너무 긴 주제를 갑자기. 그래서 속으로는 네. 아무것도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네. 그 주수회전도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치만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작품이라도 네. 이것 센치한 기분도 이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꽃갈 모자를 소개해 줬거든요. 주수회전 얘기는 잠시 묻어두고 그래서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네.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전우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뭐 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네. 분위기가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빈님의 진행이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다음 다빈님의 달로? 말씀과 이런 것들 너무 좋아서 계속 다빈님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무 깔끔해요 진행이. 저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제 성수 작가님 돌아오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뭐 누가 진행을 할지. 작가님은 제가 진행하는 걸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번 달에 모이신 분들이 또 다음에 또 모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제 녹음방을 2개로 나누고 네. 시청률 배틀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이제 입이 좀 풀리셨을 거잖아요. 어, 적응하셨을 거잖아요. 네, 재밌으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새로운 들어보면 재미가. 또 재밌으실 거거든요. 맞아요. 왜 이렇게 네. 다음에도 오시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네. 호스트께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성호자님. 네, 그래서 오늘 호스트 같은 상호 조아님 포함해서 네. 7명이 또 얘기를 나눠보았고요. 다음 달 이제 11월에는 저희 이제 한만전이 아 끝나서 그러겠네요. 11월 초에 할지 말에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평소에 하던 대로 이제 하만전 전에 인스타그램에 이제 마지막이었고 네, 하만전이 공지가 나갈 테니까 모두가 하만전이 뭔가 네, 대박 나기를 뭐 할로윈 바라는 데이 마음으로. 부근이라 가지고 뭔가 호러 만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도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 사교 클럽도 SNS 통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저희 사이드비에서 하고 싶은 만화전 진행하니까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발걸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